네, 오늘 첫 번째 데스킹 대상은 바로 돌아온 홍트럼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침묵을 깨고 슬슬 몸풀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시장 자유한국당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세력들이 비아냥의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이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당권을 치기 위해서 도전한다 하는 그런 관심을.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미국에서 돌아온 지 열 하루인데 오늘 공식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미국에서 귀국하고는 우리 처음인가요?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그 귀국한 사실 공항에서도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서 공개 행보 나서서 이렇게 길게 목소리를 통해서 SNS가 아니고 목소리로 이야기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홍 전 후보 지금 영상으로 보듯이 그 빨간 넥타이 뭔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빨간 넥타이가 없어졌고 좀 약간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귀국 후에 바로 공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친박계들과의 갈등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와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함께 죄송합니다. 함께 들어보고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자유한국당은 소멸합니다.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 당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정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이현수 기자한테 네. 홍준표 후보가 열 하루 동안이나 시차 적응한 것 같은데 좀 의기소침해 보인다 이렇게 영상을 본 소감을 말씀드렸더니 목소리는 아주 그냥 카랑카랑한데요.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자당을 향해서 썩은 정당이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오늘 이 홍 전 후보, 홍 전 지사의 발언을 보고 여러 기자들이 좀 의문을 가져서요. 제가 홍 전 지사의 최측근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다. 이미 출마를 한 거고 이미 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 전 지사 이야기를 좀 자세히 되짚어 봤더니요. 내가 정말 적임자다. 이 당을 바꾸기 위해서 썩은 정당이라고 표현한 한국당의 내가 적임자다. 나보다 더 괜찮은 더 적임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우회적으로 오히려 홍 전 지사가 본인이 적임자임을 드러내고 오히려 당권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보인 거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석호 기자. 그렇게 치면은 뭐 어제도 본인의 SNS에다가 당권 도전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홍준표 전 지사가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선 패배 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친박, 너희들 좀 빠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줄곧 SNS 정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비아냥댔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호지세가 되어버렸다. 이거 어떤 얘기냐? 호랑이 등에서 내려일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당대표 할 테니까 나를 그냥 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할 테니 친박들 좀 빠져달라. 또 한 번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현수 기자, 네. 이런 본인은 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현 당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제 야당의 역할로서 봤을 때 뭔가 좀 리더십이 확실한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초재선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홍 전 지사가 약간 뭐 막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대선에서 진 패장이긴 하지만 홍 전 지사만한 그런 리더십이 없지 않느냐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 뭐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중간한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강한 리더십이어야 한다면서 약간 홍 전 지사를 측면 지원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뭐 친박계 인사들 분위기도 그렇고 외부에서는 아니, 홍 전 지사가 지금 누가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셀프 추천을 해서 당권에 도전을 하느냐, 대선에서 지고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아니라 저희가 표현을 일괄적으로 통일하기로 하죠. 네네. 홍준표 전 대선 후보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친박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무엇이 맞는가? 자, 이현수 기자,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떨 때는 뭐 같이 가야 된다, 어떨 때는 우리 친박은 없다 그러더니 바퀴벌레라고 욕을 했다가 이번엔 또 들어와서는 패권 세력이라고 또 비판했네요. 네, 우선 오늘 6월 15일 버전의 친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친박계에 엄청 대놓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성 없이는 자유한국당을 소멸한다면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라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박계를 또 정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와 단절을 해야 한다. 지금 당이 망해 있는데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다시 나오는 친박들에 대해서 이런 친박들이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당과 정권이 망한 거다라는 식으로 아주 좀 거칠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좀 시간을 되돌려 보면 대선 후보 때 홍 전 후보가 사실상 친박계 당원권 정지되어 있는 당원권 그 징계를 모두 다 풀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좀 향후에 이제 당권 행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거기서 이제 당대표 나가서 또 완싸야 되게 이제 되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박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친박 청산을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친박 청산을 못하면 한나라당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네,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한계를 지닌 대표인데 또 이 양반 말고는 대표감이 또 없다. 이러니 한국당도 미래가 없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홍 전 후보의 반론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홍 전 후보가 오늘 또 공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때는 정말 지게작대기도 필요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했지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선 과거와 단절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친박계와 단절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내부 혁신을 하고 이념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을 또 바라보는 과거의 자유한국당과 같은 당이었던 바른정당에서는 더 센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패장이 자중하지 않고 여론몰이하는 것은 비열한 셀프 추천 행위이다. 권력 중독자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맹비난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들의 출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저렇게 분분한 자기네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바른정당으로 뛰쳐나가서 김세현 사무총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새누리당을 뿌리로 든 보수정당입니다. 보수 적통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 이름값 높이기를 하면서 어떤 경쟁 모드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 당권을 진다. 그랬을 경우에 계속 대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합치자. 우리는 바른정당 나간 니네들 좀 들어와라. 계속 뭐 이중대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홍준표 전 후보가 당대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계속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 이현수 기자, 지금 최석호 기자 이야기한 거 결국은 네. 정치가 선거에 초점을 그렇죠.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착점인 것 같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같이 넣어서 다뤄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홍준표 전 후보가 오늘 당권 도전을 시동을 걸었다 이런 거보다도 홍준표 후보가 정작 반성문을 내놨는데 자기 비판은 없고 도리어 친박 비판을 한 거, 이런 부분에 좀 정치공학적 접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하느냐가 가장 큰 초점일 것 같은데, 강병기 기자 보기는 어때요? 홍준표 후보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좀 뒤늦게 보수 주자들 사이에서 뛰어들어서 24%의 그 대선 지지율까지 끌어냈던 나름 전투력이 있다라는 게 기자들의 좀 평가잖아요.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반대 프레임을 좀 잘 만들잖아요. 이거를 정권 교체 진영에서 이제 이념 진영으로 사실 바꿔낸 게 홍준표 후보였고, 그래서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좀 묶어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박계 의원들한테는 좀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에게는 좀 많이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친박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이제 당권을 잡지 못하면 이제 당권을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위협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친박계들이 똘똘 뭉쳐서 이 홍준표 전 후보가 당권을 잡는 것을 좀 방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 추입처는 아니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과연 청와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분위기도 좀 더 취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포인트에 친박계 역시도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그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현수 기자가 잘 취재해서 녹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데스킹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데스킹 주제 퀴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